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은 104,075불, 이더리움 2,527불, XRP 2불 14센트. 주말 시작인데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데이비드 베일리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큰데,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이 크리스 라센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화해의 제스처로 상징적 조형물 사토시의 해고를 기증하는 장면, 이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 문제를 비판하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전력 소비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번 기증을 통해서 리플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비트코인 채굴도 이제는 친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지지자로 대표되는 미국의 데이비드 베일리가 비트코인 커뮤니티 회복력과 단결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에게 직접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비트코인 박물관 뮤지엄에 전시될 예정인데, 리플과 비트코인의 화합이라는 픽처가 담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두 커뮤니티 다리를 이번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제 크립토의 화합의 한 축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리플의 CEO라면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 크립토가 서로 단결해 나가는 이런 사진을 만들었는데, 잠깐 이 데이비드 베일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 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트코인 맥스 지지자로서 이 BTC 잉크의 CEO며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크립토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인물입니다. 비트코인 뮤지엄 설립과 운영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존 디튼이 공유한 엘리너 테렛의 SEC 새로운 소식입니다. 미국 SEC 산하의 법인 재무국 디비전 오브 코퍼레이션 파이낸스가 5월 29일 블록체인 스테이킹은 더 이상 증권 거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스테이킹 마음껏 해라입니다.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 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핵심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기여하는 행위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헤스터 피어스 SEC 커미셔너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 단순히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참여하는 활동, 투자 계획 또는 증권처럼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번 발표가 지난 3월에 SEC가 POW 방식 채굴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건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불확실했던 스테이킹의 법정 지위의 방향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가 이미 24시간 가능했는데, 이번에 XRP와 솔라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4시간 7일 거래가 6월 13일부터 XRP 솔라나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거래량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XRP와 솔라나의 좋은 뉴스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크립토 거래의 75% 이상이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선물 거래인데, 규제로 인해서 보통 낮에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코인베이스에서 그 규정을 타파한 것입니다. 미국 트레이더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24시간 7일 선물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코인베이스는 이번 계기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와 H바, 페페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무기한 선물 거래까지 가능해지면 미국 시장의 범위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XRP 같은 경우 거래량이 13,000건, 솔라나가 거래량이 23,000건이 되어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미국 코인베이스가 앞장서서 글로벌 파생 상품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초청으로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비공개 경제 동향을 논의했는데요.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파월 의장한테 공격적인 비판을 해왔습니다.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파월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파월의 별명이 too late power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은 파월이라는 뜻인데, 파월 의장은 이번 만남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 회동 이후 발표된 연준 설명문에서는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치는 논의하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비정치적인 경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파월에게 영국은 금리를 인하를 했고 중국도 금리를 인하를 했고 모두가 금리를 인하하는데 파월만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파월은 여전히 냉정해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경제 지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점은 단순히 트럼프와 파월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정치 권력과 중앙은행 독립성이 구조적인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트럼프는 경제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파월은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리스크를 우선시하기에 창과 방패의 대결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은 안정화되기보다는 점점 물가가 오르기에 파월은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준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 이제 협박과 회유까지 이어져서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미 대법원 판결로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었고, 정치적 압박이 심해진다면 연준의 독립성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은 데이터에 기반한 통치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트럼프의 정치 성향에 따라 통화 정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둘 다 미국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